안철수 후보가 과도하게 지력탕을 한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리는 방식으로 내부의 분열을 자꾸 재촉하는 것은 제발 좀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윤심팔이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윤심보태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저는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당 되니까 옛날에 못된 버릇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윤심파리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스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한 주간 윤 대통령 지지율 전체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대체로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상승세였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설 연휴 직후부터 좀 꺾임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꺾이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릴 때는 내부의 분열, 내부의 충돌, 내부의 균열이었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난방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난방비가 주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봅니다. 네. 하지만 특히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대륙주, 대구, 경북, 또 60대, 70대 이상 주부층들이 흔들린 이유는 바로 전당대 관련 충돌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 부정평가 이후로 물가와 민생 문제에 대한 대응이 1위로 꼽혔습니다. 네. 난방비, 택시 요금 등을 포함해서 대중교통비 인상도 예고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에 물가 문제가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배 소장님이 그 난방비 관련한 그 이슈가 그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최근 이제 그 여론조사 그 결과들을 보면은 한 3주 사이 한 2%포인트 가량 빠졌거든요. 네. 저는 그 난방비가 상당히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다음 달에 나올 난방비, 1월 쓴 난방비가 다음 달에 이제 더 많이 나올 텐데 그것도 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과거에 이제 담배값 인상 이런 거가 한 1, 2%는 꼭 떨어뜨렸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은 그 생활 체감형 이슈가 이번에 그 난방비 폭등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여야가 난방비 인상 책임을 놓고 상대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론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지난 정권의 책임에 또 공감하는 여론도 있을 테고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책임져야 된다는 여론도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난방비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물어보면 다른 원인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지층 내에서는 그 책임을 주로 이제 내부 문제로 꼽지 않다 보니까 네. 난방비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한국갤럽에서도 부정평가 이후로 방금 전에 이제 또 이은영 소장께서도 그렇게 이유를 꼽았습니다만 지난 8월도 그렇죠. 8월 달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24%까지 꺼졌을 때 난방비 문제였습니까? 그럼 그때는 에어컨 전기요금 안 올랐나요? 근데 그때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 투스톤저 충돌, 네. 윤석열 대통령 이게 지지율을 꺼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난방비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네. 저는 더 큰 이유는 결국 내부 충돌이다라고 봐야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에서 2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독 20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특징이 50대 이하와 50대, 그러니까 60대 이상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20대 같은 경우 지금 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번 조사에서 15%가 나왔어요. 지난달에 30%였는데 이게 지금 절반으로 반토막이 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20, 30대, 30, 40대도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낮습니다. 이제 저는 그 전체적인 지지율 하락의 폭은 난방비나 생활체감 이슈지만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연령이나 지역별로 볼 때 특히 20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그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 특히 이렇게 좀 폭력적인 문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천하람 그 후보가
그 더 글로리 요새 이제 인기 있는 그 드라마에 비유해서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20대에서는 이 당내 민주주의 모습이 지금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온 요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의 등장과 맞물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방금 이제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난방비라든가 이제 좀 더 고지서가 높은 게 나온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 MB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네. 이렇게 완성도 높은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없을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참칭이나 자칭이 아닙니다. 실제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참 분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외부에서 심지어는 뭐 해외에서도 참 잘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무슨 말씀드리냐면 결국 사람 문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건 안경사 이렇게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네. 안보 외교 중요합니다. 잘하면 돼요. 트라우마나 또 논란 없도록 리스크 없도록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경제 물가입니다. 네. 또 이거 뭐 대통령이 다 완벽하게 하기도 정부가 완벽하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 인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우리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지지층 대륙주뿐만 아니라 이른바 M여수가 뭡니까? MZ세대 여성 그리고 수도권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결국 갈라치기가 아니다. 끌어안기다.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너무 끌어안는데 그것까지 너무 끌어안아서 네. 할 정도로 끌어안으면 됩니다. M 여수는 처음 듣는 것. M 여중에서 진화가 됐습니다. 네. 수도권으로. 네.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군요.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 이른바 원내 정당 비호감도가 이 50% 후반을 넘고 있는 조사가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내 주요 정당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 뭐 정쟁,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큰 원인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갈등 때문이기도 한데 그 네. 이면에는 이제 정당이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쟁을 사실 이제 정당은 이제 정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 이 난방비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해법이 지금 너무 달라요. 해법은 그렇게 크게 다를 수가 없는데 이제 해법이 다른 면에 있어서 이게 민심을 좀 외면한 채 그 선거를 앞둔 그 갈등 정쟁 이것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정당별 세 개 정당의 그 비호감도를 보니까 그래도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보다 비호감이 조금 낮은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비호감이 세 정당 중에서 가장 지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진 과거에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던 정당인데 지금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인 어떤 이 당의 이미지를 좀 바꿔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배 소장님, 네.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살펴볼 텐데요.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다자 대결과 양자 대결에서 김기현 의원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안 의원의 지지율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네. 유승민 전 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에 다시 또 오르는데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추세입니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지금 우리가 근거로 분석하는 것은 당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적게 된 게 단순히 자의겠습니까? 네. 그 환경이 사퇴하게끔 만든 그 환경에 대한 반발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쪽으로 뭉쳐지는 게 이른바 안윤화 현상. 네.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이 표심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모였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모였냐면 MZ세대, 그다음에 여성, 나경원 전 의원이죠. 수도권, 유승민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지율을 보고서 앞서 우리 코너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하고 반응이 나오는 것이 대통령실이겠죠. 네. 설마 당원들도 이런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판세로 올라간다면 이건 큰일 난데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그러면요,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과 유승민 전 대표 지지층을 김기현 의원보다 더 많이 네. 흡수하는 배경은 뭡니까? 윤심반발이죠. 윤심에 대한 반발.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원하고 좀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말 그대로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승민 전 의원까지는 그렇다 치고 안철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은 이미 이제 당대표 선출 룰도 바꿨고 네. 결선 투표도 하고 뭐 천하람
위원장도 출마한다니까 이제는 뭐 그냥 컷오프하고 일정대로 가겠구나 했는데 또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또 압박 이게 전개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론은 에이 중요한 게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지금 네.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배 수장님 말씀대로 당원들의 그러면 여론조사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실제 투표에 임하는 분들은 당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가장 같이 어떤 연동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건지 이 점이 가장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당원의 구성비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표율이 문제인데 지금 당원 구성비 바뀐 게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리는 자료에 의하면 37%가 지금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20, 30대를 치면은 거기도 한 30%가 넘더라고요. 37%나 됩니까? 27%가 아니고? 아닙니다. 서울이 지금 수도권이 37.12%가 나와서요. 그리고 이제 호남권도 상당히 호남과 뭐 충청권 다 하면은 여기도 한 22.4%가 나와서 네. 이 지역별 분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변화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김기현 지금 후보의 낮은 인지도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구성비가 다 바뀌어 있는데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지금 인지도가 낮아요. 지지도보다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네. 치고 올라가는 그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임기 초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 생각과 총선을 생각하면 수도권에서 좀 뭔가 인지도가 있고 대선 주자급의 후보가 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충돌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유승민,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히면서 이 흐름이 약간 수도권에서 좀 더 대선 주자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네. 흐름으로 좀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 보시기에 예. 이게 저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과의 어떤 여론조사 추이 문제. 네. 방금 이제 이은영 소장님은 과거와는 다르게 소위 이제 당원들도 여러 분포가 형성돼 있다 이런 지적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의 여론 흐름과 일치될 부분이 많습니까? 부분적으로 일치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당원인 것은 왜 안전장치를 했겠습니까? 네. 이 지도부에서 그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이번 38 전당대회가 윤심 전당대회이면은 분명하다. 네. 그 성격은 그러니까 결국 당원들은 윤심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 구도 자체를 파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점점 심해지면 또 김기현 의원에 대한 비호감이 높아지면 생각지 못했던 전당대회 전개 양상도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이른바 김기현 의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나 천하람 바람이 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서 상당히 이 상처가 많은 상처투성이인 그래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총선에서 지금 수도권은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싹쓸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상당히 경쟁력이 확보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별로 남는 건 없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짧게 네. 덧붙이면 지금 이제 정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금 그 후보 간 지지를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제 후보의 그 지지 분포를 지금 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현상이 대통령 지지와 관련해서 매우 잘한다라고 하는 층과 대체로 잘한다라는 층의 의견이 지금 후보 지지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매우 잘한다고 하는 층에서는 김 대표가 우위에 굉장히 높게 앞서지만 김기현 의원이 예, 김기현 의원이 앞서지만 대체로 잘한다 층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그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매우 잘한다는 층은 한 15% 정도 되고 대체로 잘한다는 층은 한 22% 되고 또 매우 잘한다는 층은 또 고령층이 많아서 이게 지금 당원 분포와 좀 맞지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재미있게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걸 좀 열어봐야 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 나온 김에 친유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번에 당대표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구도의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양자 구도로 가려는 흐름에서 지금 작은 사이즈지만 삼자 구도로 만드는 그 힘이 지금 형성이 되어서 다자 구도로 지금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천하람 후보가 제기하는 게 이제 윤심 논란에다가 지금 탈당, 그러니까 심평 그 변호사가 이야기한 그 탈당 후에 창당할 것이다. 안철수 네.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네. 이 굉장히 또 새로운 이슈를 들고 와서 이게 지금 당원들에게 어떻게 읽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지지세를 강화하거나 폭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지금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현정 선생님 말씀대로 천하람
위원장에 대한 주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네. 또 시사 스페셜도 그렇고 MBN도 그렇고 보도 매체에서 상당히 또 종편에서도 종합편성 채널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데 실제 제가 빅데이터를 봤더니 빅데이터 상에서는 상당히 부각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천하람 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수다. 그런데 네. 통계적으로 당원표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뭐 일각의 보도에서는 10만에서 한 15만 정도가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을 받는 당원표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줄까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좀 더 천하람 위원장이 견고하게 조직표를 다져왔던 인물이라면 모르겠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큰 변수인데 통계적으로 당원표에서 그 정도의 파괴력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20대층의 변화 얘기할 때 이준석 대표의 등장과 연계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책임당원의 구성비가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낸 그 50만의 그 표심이 천하람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네. 또 하나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별로 뭐 윤심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막아달라. 그러면서 대통령실 선거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이게 뭐 오늘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 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과의 어떤 충돌이 상당히 격화되는 양상이거든요. 이 점은 당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기사 나온 거로 봤을 때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원인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그 적으로까지 윤심팔이 하는 사람들은 적으로 규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까지 주저앉혔는데 안철수 후보까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주저앉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당원들에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여론조사면 방금 전에 이현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안철수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한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 네. 그러니까 약자라고 인식되는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가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심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개입되는 것에 대한 분명히 부정적인 정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또 이 전당대회의 성격 자체는 윤심 전대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의 이 본인의 이 전당대회 운동 방향 성격도 그렇고 완전히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 세우기는 힘들다고 봐요. 네. 네. 결국 당원이기 때문에 자칫 당원들에게 이 윤석열이냐 안철수의 선택이냐 이렇게 성격이 흘러가게 되면 안철수 의원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민주당 어제 6년 만에 장외 집회 열었잖아요. 그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 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민주당의 움직임 여론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론상으로는 구분된다고 봅니다. 지지층은 결집하는 것이고 네. 하지만 중도나 MZ 세대를 흡수하기는 간단치가 않을 것이다.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를 떠나서 지금은 민주당은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검찰 수사는 압박해 오죠.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죠. 그렇다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당 내에서 또 원 내에서만 이 대응이 용이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네. 결국 여론을 뭉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 장외 집회를 선택을 해서 지지층들을 결집해야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기 때문에 네. 장외 집회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한 100여 명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제 국민 보고대 형식의 장애투쟁에 대한 여론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지금 그 장애투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저 장애투쟁을 꼭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어저께 그 장애투쟁 갔던 분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촉을 하기 어려운 그런 면에서는 장애투쟁을 해서 또 그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가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냈다는 것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장애투쟁을 좀 더 강화를 하면서 그런 여론 수렴의 장으로 변모를 시키고 사실 저게 가장 중요한 거는 100여 명이 나왔다는 건 절반 이상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당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또 이렇게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장애 집회의 성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국민들의 대체적인 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를 보면 뭐 파업을 한다든지 뭐 그것도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또는 정치권의 장애 집회에 대해서 그다지 또 여론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이 장애 집회가 자칫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성격으로 규정되고 그 성격이 짙어진다면 부정적인 여론과 시각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격을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장애 집회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효과적으로 이끌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 윤석열 정부나 이 집권 여당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겠죠. 뭔가 민생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난방비나 또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외에 외교 안보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과 또 소통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하는 집회냐,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정치 보복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만을 주장하느냐, 이것은 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짧게 덧붙이면 어저께 네. 이재명 대표가 나는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말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저게 민심과 분리되는 그런 장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천공 관저 개입 논란이 향후 여론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게 지금 저 청담동 관련한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제 팩트가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네. 이탄이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불변의 어떤 그 제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는 문제를 제기한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 저거에 대한 어떤 팩트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이제 좀 빨리빨리 밝힐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저 이슈가 지금 과거에 최순실의 이슈와 좀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일반 사인이 국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휘발성이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팩트 체크가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여론은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있는 일종의 확정 편향 또는 유튜브 SNS를 통해서 자신들 진영 속에서 믿겨지는 내용만을 믿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무엇이 더 구체적인 사실이냐를 가려내는 게 필요한데 지금도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의 대응이 이것을 이제 뭐 사건으로 또는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런 팩트 체크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몇 차례 거치고 나면 지난 청담동과 관련된 대통령의 뭐 참석을 했다 또는 한동훈 장관이 참석했다 가짜 뉴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밝혀져도 믿는 또 그런 진영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오해,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더 밝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리적인 대응도 하나의 차원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론사를 고발하고 이런 것보다도 계속 끊임없이 번거롭더라도 더 밝히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봐라. 이 내용을 봤더니 CCTV까지 공개를 해도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 여하튼 사실이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끊어내는 이 처단과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더 국민들에게 이해를 높이는 그런 조치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공식 행사에 나서면서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김 여사 행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의 그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이게 일부속실에서 이걸 다 지금 준비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대통령 그 부인이 너무 대통령처럼 지금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20, 30대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 지지율에 이게 아직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하락 요인에 이 여사님의 이 행보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교한 소통을 하느냐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대통령 지지율에 그렇게 부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조심스러워졌고 또 필요한 행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 사전 준비를 했을 텐데 중요한 건 여전히 아직까지도 해명되지 않은 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조치들, 이전에 갖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한 해명,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네.